조명이 꺼진 무대 뒤, 박수 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치고 있었지만 정작 한 사람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지 고작 몇 분. 그러나 그에게는 몇 시간짜리 마라톤을 끝낸 것 같은 피로가 몰려왔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트로프린스 김용빈.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누구보다 강렬하게 노래하던 그가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쓰러지는 건 아닐까?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서막이었다. 사실 김용빈의 일정표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새벽 5시 공복 상태로 리허설장에 도착해 첫 발성을 시작하고 그 다음엔 촬영장, 음악 방송, 예능 대기실, 라디오, 중간에 끼어있는 광고 촬영, 지방 행사, 다시 서울로 올라와 심야 녹화. 남들이 하루에 할 일을 그는 반나절 만에 끝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도 쉬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리허설 때조차 땀이 식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했다. 그래도 난 괜찮아요. 팬들이 기다리잖아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최면을 걸며 버티던 어느 날, 결국 무대 위에서 조명이 몽롱하게 흐려졌다. 귀에는 반주가 들리는 듯 말듯 멀어지고 관객들의 환호는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어져 갔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아, 오늘은 정말 끝까지 못 부르겠구나. 다행히도 공연은 아무 일 없는 듯 마무리되었고 팬들도 그날의 이상한 공기를 끝내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의자에 앉아도 숨이 가빠 도저히 말을 잇기 어려운 상태. 스태프들이 물과 수건을 들고 뛰어다니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공연 관계자 한 명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매니저의 차 안, 창밖에는 도시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김용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세계적인 무대를 서는 게 꿈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꿈보다 먼저 몸이 부서지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아무도 몰랐던 김용빈의 건강 전쟁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자고, 가끔씩 산책이라도 해볼까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방송 스케줄은 더 늘어났고, 콘서트 규모는 계속 커졌다. 광고 제안은 줄을 섰고, 팬미팅, 팬사인회, 해외 일정까지. 어느 날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리허설장으로 직행하고 무대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새벽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다. 피로는 눈 밑 다크서클로, 어깨 근육의 뭉침으로, 무엇보다도 노래할 때 숨이 차오르는 감각으로 그를 공격해왔다.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팬은 절반 이상 달려있는 느낌. 고음으로 치솟아야 할 부분에서 몸이 말해버렸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에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런 약한 소리, 팬들 앞에서 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강인한 이미지를 믿었다. 무대에서 늘 웃고, 예능에서 늘 농담을 던지고, 팬카페에는 감사 인사만 올리는 가수. 누가 알았겠는가? 그 화려한 이미지 아래 심각한 체력 고갈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는 사실에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팬들과의 작은 만남을 위해 준비된 행사장에서였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브랜드 관계자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자리.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창백했고 매니저는 연신 물을 챙겨 건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김용빈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는 늘 해오던 대답을 입에 올리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목구멍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눈빛, 그리고 정말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한 그 표정 때문이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요즘 조금 버겁긴 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하루의 리듬, 숨이 가쁜 순간들, 공연이 끝난 뒤 한참 동안 맥박이 가라앉지 않는 밤.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이상한 역설. 대표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기적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최소한 제 삶에서 심각한 피로를 견디게 해준 동료 같은 존재라고 믿어요. 억지로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 진심으로 자신의 몸을 위하는 선택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 상자를 받아 들고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광고를 위한 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숫자와 계약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대신 진짜 효과가 없으면 제가 누구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실험이 시작되었다. 익숙한 패턴이 하나둘씩 바뀌었다. 새벽 공복으로 시작되던 하루에 가장 먼저 더해진 것은 녹차와 함께 섭취하는 건강 보조식품 한 알이었다. 단순히 영양제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무대 중심으로 짜여있던 시간표 사이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 운동. 처음엔 20분 걷기였다.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숨은 조금씩 가빠졌지만 그것은 무대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고통과는 다른 종류의 호흡이었다. 피로를 빼내는 호흡, 몸을 깨우는 호흡, 그리고 내일의 나를 준비시키는 호흡. 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근육량 증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무대 위에서 마지막 곡까지 같은 에너지로 노래할 수 있는 몸,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루틴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아침, 녹차와 건강식품. 점심 전,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 오후, 스케줄 중간에 짧은 스트레칭과 호흡 훈련. 저녁 이후, 하루를 비워내는 명상과 낮은 강도의 유산소. 언뜻 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 조합이 심각한 체력 고갈의 나락에서 그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느껴졌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오르는 느낌. 2시간 넘게 이어지는 콘서트 리허설 후에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 낯선 경험. 무엇보다 노래 마지막 부분, 가장 높은 음을 향해 올라갈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여유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오로지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던 파트였다. 이제는 몸이 스스로 받쳐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게 진짜 내 몸이었구나.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녹화가 끝난 뒤에도 장난을 치며 농담을 주고받는 그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쓰러져 휴대폰만 바라보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동료 가수들은 대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그의 습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